이 공부 하시면서 글자도 좋은데요. 이제 지금도 그러시는데 밑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밑그림.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게 제가 역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역학이잖아요. 그죠? 역학.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로 분류를 했죠? 음과 양으로 분류했어요. 음과 양으로. 이거를 제가 뭐라고 했죠?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운동. 운동이면서 짝이라는 거예요. 짝. 그러면 이 짝이 뭡니까? 남자의 경우와 여자의 경우가 생기겠죠. 그죠? 남자의 경우 짝은 뭡니까? 제가 짝이에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팔자에 제부터 봐라. 남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제가 없으면 관을 보라는 거예요. 왜 관을 보냐면 직장이라 볼 수도 있지만 육친상으로 얘가 뭡니까? 자식이죠. 자식. 자식이 있다 하면 가족 형성 구성원인 제가 없어도 제가 있어야 짝지어서 관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관부터 그렇죠. 관. 근데 여자는 관만 있으니까 이게 복이 틀리더라. 남자 복만 있느냐, 남편 복이 있느냐, 아니면 사랑 복이 있느냐. 그죠? 남편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식상의무로만 하는 거죠. 그죠? 자식이 무기하면 자식이 무기. 그리고 나서 여자는 쟤를 봐라. 요거 다 채워주면 여자 인생 100점짜리다. 100점. 여기서 제가 어디로 흘러간다 했습니까? 관이 있고 인성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관은 없고 인성이 있고. 관은 있는데 인성이 없다. 둘 다 없다. 그럼 얘는 어디로 가죠? 돈 벌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식재로 간다는 거예요. 식재로. 식이 있고 재가 있고. 식이 없는데 재만 있고. 식은 있는데 재가 없고. 그럼 둘 다 없다면 다시 또 이리로 가겠죠. 그럼 이것도 취하는 방법이 제가 또 있댔잖아요. 내 몸이 왕하냐? 그죠? 아니면 얘들이 왕하냐? 그 다음에 내가 약한데 얘들이 왕한 경우가 있을 것이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센데 얘들이 약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도 약하고 얘들도 약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뭘 했습니까? 분을 나누라 안 했습니까? 분을. 그 팔자에 생긴 분. 그죠? 분 해드린 거 기억 하나도 안 나십니까? 목카토그스 다 하셨는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글자가 픽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픽스가 아니다. 고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따라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양상을 읽어주라는 거죠. 거기에서 공통되는 구간, 좀 전에,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공통되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작용되는 구간이 따로 있더라. 여기까지 봐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죠. 이게 이 큰 쉽게 말해 산을 올라간다 할 때 글자만 본다는 것은 내가 요 오솔길 올라가니까 여기 잣나무가 있고 여기 소나무가 있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연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자연은 어디에 있다? 지구 위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주에서 뭔가 행성이 날아와서 지구 쿵 했다. 그럼 팔자고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에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전쟁이 났다면 그럼 팔자 필요 없는 거예요. 안
근데 왜 한날 한시에 다 갔냐는 거예요. 그건 터에 의한 요건이라는 거죠. 터에 의한 사건. 그거 외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크게 남자니까 여자니까 관에 관해서 죄에 관해서 등급 분류해 보시고 죄에 관해서 등급 분류해 보시고 그 팔자의 모양새대로 네 남편, 너가 마누라 그래 있나? 네 자식 그래 있나? 물어보시고 맞다 하면 무슨 운이라도 평하다. 근데 요때 약간 고단함은 생기겠네. 그죠? 양대운 만나면 남자가 음대운 만나면 수월하다. 그럼 끝나는 것이요. 여기는 뭡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 누구 남편 서방 괜찮나 물어보고 직장 잘 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아들내미 아픈 데 없나? 아픈 데 없습니다. 월급 봉투 따박따박 들어오지? 예, 괜찮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양대운, 음대운 나눠서 그때는 뭔가 충이 오거나 이런 게 왔을 때 그때 약간 변동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합이 오면 생산사가 생기는 것이고 그 있는 기인이 신살이 오면 그 특정 상황을 조금 가미를 해서 양대운, 음대운을 풀어주시면 되는 게 아주 큰 관점을 한번 이렇게 픽스를 해두고 그 다음에 세밀하게 글자 쪽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막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를 그냥 그 글자 자체의 뜻을 모르고 무조건 신살로만 엮어서 풀려고 하시니까 해석에서 많이 막히신다는 거예요. 중급 이상 공부하신 분들이. 근데 아까도 뭡니까? 대운의 답이 있더라는 거. 진사까지 편하게 살아갔으면 오미에 만약에 남자가 사업 벌리를 한다면 어떻게 된다? 팔자 안 보고도 안 좋을걸.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운 글자 자체에도 답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끼리의 용어로 비견이 왔으니, 겁재가 왔으니, 관성이 왔으니 붙이는 거잖아요. 천을기인이 왔으니, 그죠? 근데 그거 우리 문점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용어 설명하면 그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달나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용어는 빼고 설명을 붙여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잘 된다로 끝맺음을 좀 하시고. 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왔다는 자체가 첫 번째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안 풀려서 왔다. 이미 우리는 먼저 온 걸 알아요. 근데 그걸 안 좋다, 안 된다로 끝맺음을 버리면 손님 끊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된다? 조금만 참으면 풀릴 거다, 잘 될 거다. 근데 네가 지금 이 운이 이렇게 왔으니 네가 조금 어려운 삶을 겪고 있을 뿐이다. 난중 차후 조금만 지나면 나은 운으로 온다. 왜? 대운은 20년이지만 세운 한 해 한 해 운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2년이잖아요. 2년. 그죠? 2년 따라 오르고 내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힘든 상황이라도 그 지금 2년, 지금이 많이 힘든 그 2년 후에는 어떤 세운적으로는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그거는 그렇죠. 예. 온열 한때양볕이라도 소나기 와가지고 해갈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숨을 쉴 수 그렇죠. 있을 정도. 네. 그리고 웃긴 게 궁합할 때 남자는 응의 운에 장가를 가면 좋고 여자는 양의 운에 시집을 가면 좋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세운은 절대 같은 때 안 와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공평함을 준다는 공평함. 남녀가 그래서 큰 대운이 교차 시기가 남자는 양대운이 몰리고 여자는 음대운에 몰리면 실질적으로 헤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거 아닌 이상에는 무조건 거의 비슷하게 두 해는 조금 남자가 좋게 두 해는 여자가 좀 수월하게 그렇게 세상은 공평하게 자연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합법 살짝 터치해 드릴 때도 양대운, 음대운 한번 보이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거시적으로 요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대입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장님 하는 게 뭡니까? 사주의 핵을 찾아라, 핵심을 찾아라, 핵론. 그거 잡아야죠.
그게 안 잡히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남자는 뭐 찾아야 된다? 재와 관. 그죠? 재와 관. 그리고 팔자 자체에서 뭔가 안 좋다 하면 자기 분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사람이 그 팔자에 맞는 분에 맞추도록 그걸 갖다가 실제로 우리가 어드바이스 해줘야 된다. 그러면 거의 다시 회복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기 욕심, 사람은 항상 그랬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만 가지 화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걸 될 수 있으면 맞춰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조언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내가 지금 아프고 안 좋아서 왔는데 니 안 된다 해피면 자기 가슴에 또 못 하나 더 박는 거잖아요. 그 사람 암만 잘 맞춰도 보고 싶겠습니까? 지금은 어렵다. 대가들 그러잖아요. 탁 한다는 말이 갔더만 니 그동안 왜 살았노? 그 말 한마디에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살았던 거 얘기도 하고. 그럼 또 그 사람 또 큰 말 안 해줘요. 앞으로 한 5년만 고생해라. 아이고 그럼 잘 되지. 그래. 끝나잖아요. 뭐 이게 격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이런 게 좀 맞을 것 같고 이런 쪽에 이상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조금 맞춰주는 수단을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제 강의만 듣고 특히 또 박청아 원장님 강의만 듣고 모든 걸 깨우친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질적으로는 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양이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고전도 좀 보셔야 되고 성격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팔자가 실제로는 성격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성격에 준하는 팔자들은 물으러 안 올지언정 알아야지 답을 할 겁니까? 성격 먼저 파악해놓고 그 다음에 합격도 성격에 준하는 거 제가 등급 나누는 법 해드렸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이제 적용에 들어가시라는 거죠. 약간 밑그림이 조금 나오십니까? 아무도 안 나오시는가 봐. 아까 관하고 인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조직 직장끼리잖아요. 조직 직장끼리. 그리고 식하고 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사업이라는 거 사업. 큰 분류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식이 없고 재만 있다. 그럼 어디로 가죠? 유통 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 팔자에 맞는 분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예 하고 있습니다 하면 운의 성세 기복에 따라 약간의 들쑥날쑥은 있지만 살아가는 데 지장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닌데요. 유통밖에 없는 사람이 제조업 하는데요. 거기다가 만약에 팔자 원국에 일주 자체로서 식상공망이다 이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된다? 두말할 것 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 팔자의 분을 가지는 거예요. 식재가 다 없다 하면 다시 관인으로 흘러오는 것이고 뭐 관은 없고 인수만 있다. 이럴 때는 또 골 아프겠죠. 무릇 글과 학문은 벼슬을 얻는데 그 벼슬을 얻을 만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 맞는 벼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팔자에서는 뭐라 합니까? 사림에 머물렀다 하잖아요. 그게 요즘으로 오면 뭐다? 교육. 그죠? 그래서 교육, 종교, 철학. 조금 격이 좀 잘 된 사람은 한의. 그죠? 의료, 의학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 갈 수 있겠습니까? 관 없으면 못 갑니다. 학교 선생님 되겠습니까? 관 없으면 안 돼요. 요즘 옛날 시대에는 그게 시대적 차이인데 옛날 과거 시대에는 관이 없어도 인수만 가지고도 학교 선생님 내지는 교수가 됐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원체 공부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애들이. 그때는 관의 뚜렷한 유무에 따라서 이제 선생님이 되고 교수가 되고 이게 정해진다는 거죠. 어떤 분 한번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전화를 받았어요. 아, 그 원장님이 말이야 공부를 하는데 좀 나이 지그시 든 분이네. 그 뭐 관이 있어야 교수가 된다는데 내 친구는 관도 없고 인성밖에 없는데 교수가 돼 있어 이러는 거. 참 옛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적 차이에 따라서 해석의 가감은 있어야 한다. 요즘 이 대학 교수 해보니까 관이 없으면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무조건
관이 있어야 학교도, 천간이 떠야 좋은 학교 가고, 지지에 있으면 지방대. 뭐 관의 등급이 딱 나와 있잖아요. 인성이 시에 있다? 늦게까지 공부한다. 그거 봐주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운이 인수로 흐른다? 말년까지 공부 좀 하면 되겠네. 아니면 임대업을 하든, 그죠? 팔자의 분에 맞춰준다는 거예요, 분에 맞춰. 제가 너무 헛소리를 했나요? 이렇게 밑그림을 먼저 좀 크게 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팔자. 그러니까 원장님 강의 중에 이제 핵을 잡는데도 또 프로의 요건인 글자가 있다 안 합니까? 좌우묘유가 뭡니까? 왕지잖아요, 제왕지. 양보하지 않는 기운. 양인도 몰리고 도화도 몰리고 뭔가 힘이 몰려있다. 그거 있는 사람? 유능하다. 양인이 뭡니까? 큰 칼이잖아요. 피를 부른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프로잖아요, 프로. 그럼 충 있는 사람. 그럼 인사신술, 슈퍼파워 있는 사람. 그죠? 괴강, 백호. 하물며 없으면 공망이라도 있어라. 왜? 비웠으니까 채우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 미 들어가겠습니다. 실제로 미라는 것은 어디로 가죠? 해묘미죠, 해묘미. 이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 인간 누구나 다 답이 없다. 망하지도 않고 흥하지도 않고 결론을 알 수가 없다. 미라는 게 이번에는 조금 신살이 가미되어서 약간 피치는 있겠죠. 천간의 등글자에 따라 틀리니까. 인간 누구나 다가 미는 거의 미정이에요. 실제로 미가 뭡니까? 제가 입구자로 붙이면 뭐가 되죠? 만미, 맛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일명 풋사과, 풋가열 같은 거라는 거죠. 즉, 이게 뭡니까? 맛이 들어가는 상태라 하면 뭔가 우리가 옛날에 가마솥에 밥 지을 때 뜸 들인다, 뜸. 그 말은 뭡니까?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진술충미 공이 다 그렇거든요. 뭔가를 하나 감추고 그걸 숨겨가지고 그 다음에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던져야 되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진술충미가 다. 그 중에서 얘가 제일 결론을 내기가 어렵더라. 해묘미 삼합했잖아요. 일종의 해악이다. 답을 낼 수가 없잖아요. 이때 와서 누가 제가 성공하겠습니까? 물어본다 하면 뭐라고 답해야 되겠죠? 몰라. 선생님, 제가 이때 망하겠습니까? 뭐라 답해야 되겠습니까? 몰라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몰라가. 근데 이때 뭐 자기가 나름대로 아주 큰 뜻을 품은 도사랍시고 대발한다. 대발이 됩니까? 안 되죠. 실제로 미 다음에 뭐가 오죠? 이때 부기빈천이 오히려 판가름을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에서 음으로 바뀌죠. 음양이. 이때는 이음사양이란 말이에요. 삼음삼양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전모군이라 하거든요. 음양이 뒤바뀌고 교차되는 구간. 그래서 우리가 축인의 구간을 뭐라 했습니까? 이때 인생 판가름 난다 했습니까? 안 난다 했습니까? 난다 했잖아요. 이게 바로 전모군이거든요. 옛날 책에는 전모군만 묶어가지고 또 책으로 톡톡 텍스트 적어놨어요. 근데 그게 뭐냐? 방향선 정하라는 거예요.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이때 부기빈천이 판가름을 낳을 수 있을지언정 미운 자체로만으로는 부기빈천을 절대 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밀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무 목자에다가 줄을 하나 더 꺼놨죠. 쉽게 말해서 나무야 나무야 고마 자라라. 만약에 이 토의 기운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극단을 치겠죠. 즉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에 있어서
굉장히 힘이 있는 글자가 양미자더라. 했었죠? 기억 안 나십니까? 다시 해드려요. 그 옛날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기문둔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뭡니까? 갑옥을 갖다 왕으로 두고 경이 뜨니 이 갑이 둔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숨었다. 이래가지고 점을 치는 전법이 있어요. 이게 기문둔갑이거든요. 참고로 저는 공부 안 했습니다. 명리 하나만 하기도 벅차서. 근데 보통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명리에서 못 깨우치시니까 보통 어디로 가냐면 뭐 잠이라든지 기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셔요. 뭐 잠이 같은 경우는 별자리 그런 걸 관찰해가지고 숫자를 돌려가지고 뭐가 뜨니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명리학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명리에서 답을 못 얻어내는 게 많으니까 구체성을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명리에서도 그래요. 누가 가출을 했다. 급박한 사항. 이때는 실제로 명리로서는 해석이 솔직히 잘 안 돼요. 그때는 육효점을 치기도 해요. 육효라는 게 뭡니까? 괴상이잖아요. 괴상. 6개의 괴상을 던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괴상으로 뜻을 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보통 단시점을 많이 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담답형일 때는 육효가 참 잘 맞아요. 그 원인은 뭐겠습니까? 왜 내가 해필 괴상을 던졌는데 극해가 나왔냐 이거라. 그게 바로 나와 소통하는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뿌려준 왜 해필이면 극해를 던졌냐는 거죠. 왜? 쉽게 말하면 요 앞에 차가 빵빵거리는데 손님이 하나 왔다. 이 사람은 소란스러울 사다. 들어올 때부터 아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비유치상이라는 거예요. 비유치상. 우주에서 그러한 개를 던져준 것도 그 비유치상의 개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거기서는 또 그러죠. 마음을 정갈히 하고, 그죠? 꼿꼿이 하고 극회를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극회에 이 사람이 질문한 거에 굉장히 이제 촉각을 예민하게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서 점을 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우주에서 답을 준다는 거죠. 그게 나온 게 서양에서는 뭐죠? 타로더라. 그죠? 그렇죠. 서양에서는 타로가 왜 나왔냐면 서양은 평지. 우리 같은 산이라도 있으니까 저 산 넘어가면 뭐가 있고가 나오는데 걔들은 한 달을 걸어도 평지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방향성을 찾으려면 뭘 보고 찾는다? 별자리를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타로 카드. 기독교가 뭡니까?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별자리로서 방향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풍수에서도 뭡니까? 나경을 보는 거는 평지에서 보는 거예요. 평지에서. 어느 위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산이 많으면 어느 산이 무슨 쪽 방향이요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이 평지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기준점이 없잖아요. 기준점이. 그러니까 나경을 보는 거예요. 이런 나경은.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 그게 나침판하고는 어떻게 틀리나요? 이 괴상이 나와 있잖아요. 괴상이. 거의 뭐 나침반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걸로 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방향을 봐서 이쪽 방향이 열리면 좋고 이쪽은 막히면 좋고 제가 다 해드렸잖아요. 자기 띠를 기준으로 해서 장성인 방향은 막히면 좋고 육해나 천살의 방향은 뚫리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는 반환살 방향으로 두면 좋고 왜요? 또 모르시겠다. 실제로 위자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이게 다 뭐 거의 미정이라는 뜻에서 끝이 나거든요. 이게. 그리고 옴이라는 게 항상 조우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남자는 힘들게 쓰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라는 게 제일 그거고 이제 밑에 보면 개화론 해드려야 되죠. 자, 개화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미를 장성으로 놓는다고 했죠. 예, 그러면 신은 뭐가 되죠? 반환살.
유는 역마, 그죠? 술은 육회, 해는 화개, 자는 겁살, 축은 제살, 이는 천살, 묘는 지살, 지는 연살, 도화살이라고도 하죠. 연살, 도화살. 그 다음에 사는 월살. 자, 한 칸 앞인 오는 망신살. 그죠? 만약에 미와 신, 요때 고생 바가지 한 사람은 신에 가면 어떻게 되겠다? 편해지죠? 예. 그거 대운에 보면 그거 적어 놓은 겁니다. 즉 인생의 방향 전환점이 발생한다. 양에서 음으로 바뀌잖아요. 전목은.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제가 천살, 반한살, 월살 관해서 나와 있어요. 자, 미를 뒀을 때, 자, 신자진생은 미가 뭐가 되죠? 천살이 뭡니까? 천살의 반대편은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까? 반한살은 뭐죠? 말안장이죠. 즉 말안장 없는 야생마 등에 올라탔으니 이 사람들 남자 같으면 미운에 고생 얼마나 하겠다? 바가지로 한다. 인원술생은요? 반한살이죠. 안 돌아가십니까? 오 다음에 뭐죠? 미, 반한. 반한살이란 말은 뭡니까? 천살이 없죠? 천살이 없다 하면 뭐냐? 폴리스가 없어요. 경찰이 없잖아요. 경찰. 그러면 제일 만만하고 편하다. 신살도 해석이 다 틀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유축은요? 사유축생은 뭐가 됩니까? 네, 아이고 잘하시네 이제. 월살이라는 뜻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다른 아니지만 누가 이익 발생. 그렇죠. 쉽게 말해서 주변에 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어가지고 나는 그러려고 의도치 않았는데 나에게 먹거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미움이. 그죠? 이런 식으로 신살의 해석도 다르게 작용을 하더라. 그러면 나머지 해묘미의 미는요? 화개살. 뭔가 감춰야지. 그러면 실제로 미는 다 끝납니다. 뭐 다른 거에 관해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미라는 게 답이 없는 구간이라서 답을 낼 수가 없어요. 미운에 관해서 질문. 질문 없으십니까? 예? 미도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달라.
해에서는 뭐를 만납니까? 사막. 그럼 목으로 놀겠죠? 자미는요? 원진, 삭감, 얘 글자를 70%밖에 못 쓴다. 그죠? 충미는요? 충 맞는다. 그러면 조건부. 인미는요? 발화가 됩니다. 여기서는. 화로 놀아요. 묘미는 사막. 목으로 놀죠? 진미는 파. 맞습니까? 자, 요때는 거의 불로 놀겠죠. 토로 놀아요, 토로. 정확하게. 실제로 토로 노는 구간은 미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토로 놀아요. 그죠? 제일 토로 많이 논다고 했죠. 유는 뭡니까? 격각 먹죠, 격각. 요거는 형사. 충이며 형도 같이 먹히죠. 그럼 얘 기문은 예? 저기 인하고미의 기문살은 적용이 안 되나요? 기문도 적용이 됩니다. 기문 간살도 적용이 돼요. 저 기문도 이렇게 작용이 많은 것 같은데. 보통 정신적으로 뭔가 이상 야릇함을 준다고 하죠. 근데 기문은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해석을 가하지는 않고요. 세밀하게 봐줄 때 이제 상을 보고 요운에 왔는데 자가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눈동자가 풀린나 안 풀린나. 실제로 이 미가 제일 활동량이 많은 구간은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천간의 기토로 봐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나마 토가 제일 힘 있다는 톤데도 이래요. 힘 있다는 토래도. 이것도 격과목잖아요, 격과. 조건부잖아요. 그러니까 각 글자 제가 앞에서 자부터 해드렸잖아요. 자부터. 자부터를 다 적어보세요, 한번. 그래가지고 아, 이때는 무슨 작용이 있겠다, 어떤 작용이 있겠다 하나씩 탁탁 체크해보는 겁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뭐냐, 미를 갖다가 관으로 쓰는데 이밀주다. 그럼 묘가 왔다. 목으로 놀잖아요. 그죠? 식상으로 놀아버린다는 거죠. 의식주 확장은 되나? 돈은 좀 나가겠네. 그죠? 관직이 흔들리겠다. 그죠? 안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밀주가 자, 달이 미월이다. 여러 글자 쓰면 헷갈려요. 관 좋죠? 천간에 안 뜨고 지지에 있으니 지방관이다. 그죠? 네. 네, 지지에 있으니까 지방관인데 이건 세력이 있는 관입니다. 그죠? 네. 근데 묘운이 왔다 이거예요. 묘운이. 그러면 얘가 뭐 하죠? 제가 그 세운간명할 때 합할자 있으면 합. 맨 처음에 충할자 있으면 충하고 합할자 있으면 합하고 그 다음에 생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합을 하잖아요. 합을 하면 얘가 뭐로 놀죠? 목으로 놀잖아요. 그럼 이미 목은 뭡니까? 식상이잖아요. 식상. 식상은 의식주 확정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미가 목으로 변색을 하니 조직이 어떻게 됐습니까? 흔들리겠죠. 자기 입지 불안이 오는 거예요. 상관으로 해석해도 비슷하고. 묘가 상관에 상관, 관을 해석한다. 그죠? 묘가 있네, 미가. 예? 묘가 있네. 그때는 그냥 가세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미가 오면서 나중에는 묘의 기운을 떨어뜨려요. 쉽게 말해서 관으로 작용이 더 하겠죠. 개일주 같으면 피곤다. 그죠? 그러니까 그 글자 한자가 한 해 한 해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다. 그걸 갖다 이제 해석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